30일 2023년도 최저임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최저임금은 방문요양보호사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하죠. 급여 계산이 기본이 되니까. 또 재가산타 입장에서도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들에게 줘야 될 임금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요양보호사는 월급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센터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손해를 만회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센터 입장에서 또는 이제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방문요양보호사의 시급과 월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아마도 여기저기서 이와 비슷한 영상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할 겁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라든가 몇 가지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98%, 99%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 내년도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 임금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6월 30일 보도자료를 냈어요.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60원 정도가 올랐어요. 시급이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5.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5월 단위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월급으로 계산하면 2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200만 원이 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인상률을 쭉 비교해 보면 완만하게 오르다가 갑자기 오르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완만하게 오르는 형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기입니다. 아주 완만하게 올랐던 시기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올랐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됐죠. 근데 이제 그 첫 해에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예년도 인상률과 비슷하게 갔어요. 무슨 말이냐니 올해 5.0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그 인상률이 5.05%인데 내년도 인상률은 5.0%예요. 그러니까 조금 줄긴 했지만 거의 비슷하다. 아마도 그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이건 이제 순전히 제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5%를 기준점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가도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센터도 먹고 살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월급을 올려주는 만큼 뭔가 또 들어온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023년도 수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고 싶었으나 아직은 이게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2022년도 올랐던 걸 가지고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요.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인상률은 4.32%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였다고 그랬죠? 2022년도 5.05%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아요. 낮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들의
그 월급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센터 입장에서는 수입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3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은 모르지만 이제 조만간에 나오겠죠. 아마 올해 한 11월 달쯤? 막 그때쯤 아마 이제 이게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예상해 보건데 약 4%에서 5% 사이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니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수가가 오르지 못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센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제가 센터가 상당히라는 표현보다 어쨌건 종사자들이 임금이 오른 것에 비해서 수입은 줄어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 입장에서 좀 안타깝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2022년도에 수가 인상률을 보니까 그 등급별로 이제 보니까 좀 달라져요. 무슨 말인가니 1등급, 2등급 그러니까 급수가 높은 그런 대상자들은 인상률이 아주 높습니다. 꽤 높습니다. 그 말은 요양원 쪽은 큰 타격이 없었다라는 소리거든요. 상대적으로 재가센터 쪽이 조금 타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2023년도 글쎄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방문 요양 쪽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이것은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썼던 그 화면이에요. 그러나 방문 요양은 해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니 1등급과 2등급은 사실 방문 요양 주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3, 4, 5등급을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3등급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니 3등급 대상으로 일을 하신다. 그러면 한 달에 약 26일 이 정도를 가정 방문하셔서 서비스를 제공하실 겁니다. 4등급은 약 24일, 5등급은 약 21일 이 정도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만땅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환도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괄 시급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급은 이제 9,620원, 2023년도에 9,620원입니다.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계산하느냐? 아니다. 여기에 주유수당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유수당이 추가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유수당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계산식은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 한 달에 20일 일하시면 주유수당이 1시간 포괄시급이 얼마냐? 그러니까 포괄시급은 최저시급에다가 1시간에 해당되는 주유수당을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20일은 11,248원, 21일은 11,148원, 조금씩 줄어요. 그러다가 26일은 1,766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근로시간이 1시간이었을 때 계산이 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루에 대상 어르신에게 1시간 서비스를 하나, 2시간 서비스 제공 하나 똑같습니다. 포괄시급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말 그대로 시급이에요. 시간당 급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결국에는 포괄 시급 1시간에 해당되는 시급은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3시간 해도 어떻습니까? 금액이 달라지지 않죠. 똑같습니다. 11,248원부터 1,766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 시급을, 포괄 시급을 그냥 결정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1,000 얼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버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보시면은 한달 동안에 대상 어르신 집에 며칠 가서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죠. 큰 차이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포괄 시급은 최저 시급에다가 주휴수당을 합한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더라. 왜 그렇습니까? 주휴수당만 포함시켜서 안 돼요.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연차수당.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들 연차휴가 있죠.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다 쓰시면 수당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센터에서는 휴가를 못 주니까 그냥 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시급에 녹여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더라. 그래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됩니다. 역시나 연차수당 계산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서 다 설명 못 드려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하루에 대상 어르신 집에 가서 일하는 날이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20일인 경우에는 12,309원이 됩니다. 그리고 21일 서비스 하게 되면 12,181원, 22일은 12,064원. 조금씩 떨어지죠. 그러다가 26일.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 어르신 집에 며칠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26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한다면 11,688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대략 한 11,700원에서 12,300원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차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차 휴가를 가지 않고, 그러니까 연차 휴가를 못 쓰고 남은 날을 갖고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5개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 1년에 15번의 휴가를 못 갔을 때 이렇게 계산한 것이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차 휴가를 가지 못한 날이 며칠인가를 갖고서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는 이제 15개로, 그러니까 15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그 방문요양 보호사들의 시급은 9,620원이 아니고 여기다가 시간을 환산한 주휴수당 그리고 시간을 환산한 연차수당을 합한 그런 시급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이지만 여기다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합했더니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11,688원에서 12,309원. 그게 좀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해서 포괄 시급을 계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그 포괄 시급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죠. 그리고 2023년도는 9,620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걸 갖고서 포괄 시급을 계산했더니 대략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589원, 582원, 577원.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액수가 2023년 최저시급이 2022년도에 비해서 460원이 오른 것에 비해 100원에서 130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도에 최저시급이 9,620원이죠. 그러니까 9,160원보다는 얼마 올랐습니까? 460원이 올랐어요. 그에 비해서 포괄시급은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589원, 582원, 577원 어떻습니까? 460원보다는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포괄시급으로 계산하니까 최저시급 인상보다 조금 더 올랐더라. 뭐 100원에서 한 130원 정도 올랐다. 뭐 이렇게 좀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그냥 딱 얼마다 딱 결정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뭐 550원 이렇게 올랐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죠. 이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어르신 댁에 며칠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급 계산해야겠죠? 월급 계산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제 사회보험료입니다. 사회보험료. 그런데 방문요양보호사는 주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돼요. 하루에 3시간, 5시간, 6시간 정도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하루에 8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러니까 4대 사회보험을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니? 센터에서 사회보험을 다 가입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걸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국민연금은 안 바뀌었어요. 2023년인데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라요. 매년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는 6.99%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아마 좀 오를 겁니다. 얼마 오를지는 아직 몰라요. 이건 역시도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도 2022년 7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이 며칠인가요? 2022년 7월 3일인가요? 4일인가요? 3일이죠. 이미 1.0%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0.9%가 아니고 1.0% 이렇게 이제 이미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도 2023년도가 되면 조금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9.5% 이 정도로 계산하면 2023년도에 월급이 얼마 들을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했어요. 계산했더니 너무 복잡하죠. 표가 나와서. 제가 이것을 조금 이따 좀 확대해서 보여줄 건데 일단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일하는 시간 1시간 또는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분들이 보통 오전에 뭐 2시간 일을 하고 오후에 3시간 일을 하고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계산해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이제 아무래도 3시간 일했을 때 월급이 많겠죠. 그렇게 계산했더니 여기 보시면 3시간 하루에 3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26일을 3시간씩 근무를 했을 경우에 임금이 얼마냐 봤더니 99만 7,896원 그러니까 거의 100만원 돈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아직 그 보험료하고 세금을 아직 안 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전 임금이죠. 그리고 이제 2시간 이제 한 달에 어르신 댁을 26일 방문하고 2시간씩 서비스 제공한다 그러면 얼마가 봤더니
66만 5,264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뭡니까?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찍히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해 봤어요. 사회보험료를 공제를 해야 됩니다. 또 가끔세, 세금도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받는 금액,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60세 미만, 61세에서 64세, 또 65세 이상,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크게 보면 60세가 안 되느냐, 또 60세가 넘었느냐에 따라서 한 달 급여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사회보험료 공제하는 게 좀 달라지기 때문이죠. 60세가 안 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26일 방문해서 3시간씩 서비스 제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장에 87만 원 정도가 찍힐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여기만 가는 게 아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간다. 그 어르신들에게도 3시간씩 서비스 제공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87만 원이 두 번이죠. 오전에 3시간 일했고 오후에도 3시간 일했으니까 87만 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한 달 급여가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나올까요? 대략 곱하기 2니까 아마도 170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찍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2시간 하고 오후에 3시간 하고 그런 경우에는 보십시오. 58만 원 더하기 87만 원 이렇게 다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워낙 이제 화면이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화면을 크게 확대해 봤습니다. 1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에게 가서 2시간씩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그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몇 번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20일 가느냐, 21일 가느냐, 22일 또는 26일 가느냐 다 달라지겠죠. 한 달 동안 일했던 일한 날에 따라서 달라진다. 물론 이제 어르신들에게 가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은 2시간으로 똑같다 하더라도 급여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면 60세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실수령액이 이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26일, 그러니까 26번을 어르신들에게 방문을 해서 갈 때마다 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면 임금 총액은 66만 5천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험료 빼고 세금 빼고 그래서 이제 통장에 찍히는 것은 58만 원 정도가 찍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시간 일했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임금 총액은 99만 7천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통장에 찍히는 것은 보험료 빼고 세금 빼고 그래서 87만 원 정도가 통장에 찍힌다. 그렇다면 60세가 넘으신 분은 어떤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60세가 넘으시면은 중요한 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보험료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히려 연세가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급여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그 차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받는 월급하고 내년도 2023년도에 받는 월급이 대체 정확히 얼마 차이 나느냐. 분명히 이걸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월 임금 총액을 봤을 때 1시간 것은 이제 별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2시간 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걸 봤을 때
한 달에 어르신들에게 20일 가느냐, 20일 가느냐, 21일 가느냐, 22일 가느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21,382원부터 대략 29,627원 이렇게 오릅니다. 임금이. 내년도에는 3시간 일을 하게 되면 43,573원부터 44,440원까지 임금이 오릅니다. 그렇지만 어르신 한 명에게 제공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만약에 하루에 어르신 2명에게 제공하면 당연히 더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3시간씩,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은 거의 9만원 돈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실수령액으로 따지면은 이제 거기서 또 보험료 빼고 또 이제 세금 빼고 그러면 약간 줄어들겠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측하건데 어르신을 이제 3등급이 됐든 4등급이 됐든 5등급이 됐건 하여튼 어르신들에게 한 번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대략 한 3만원에서 한 4만원, 5만원 요 정도 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2분에게 서비스 제공한다. 그러면 최고 9만원까지 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3분에게 서비스 제공한다. 그러면 2022년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10만원 이상, 많게는 글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 11만원, 12만원 요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방문요양보호사는 어르신 가정에 그러니까 2분을 보통 서비스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7만원에서 8만원, 9만원 요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오르지 않겠느냐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문요양보호사들이 2023년도에 어떻게 시급을 받게 되고 월급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방문 목욕, 조혈관보, 또 요양원 이쪽도 좀 다룰 계획인데 아무튼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